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부자 되는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주택금융공사에서요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제출 2단계 신청 접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는요 안심전환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입장에서 이거를 써먹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알아볼 거고요.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 주담대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한대요. 안심전환대출이 뭐죠? 그렇죠. 고금리 주담대를 받고 계시는 분들, 한마디로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인데 고금리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고정금리로 바꿔줍니다. 이자는 3.7에서 4% 사이에요. 그래서 한 최대가 한 4%고 3.7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선으로 이제는 나의 금리를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이 뭐였냐 그러면 주택 가격이 처음에는 3억 원, 이러다가 4억 원까지 늘려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는 해당이 없는 거야, 많이. 근데 제가 예고해 드렸죠? 이거 6억 원까지 늘릴 거다. 지난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발표했어요. 6억 원까지. 이제 의미가 달라지죠? 6억 원까지 늘려주면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일단 지방 부동산 커버되고요.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주택가격 6억 원이면 그래도 뭐 비싼 동네 빼고는 웬만한 그 커버가 됩니다. 소득 여건도 1억 원으로 늘려줬어요. 한마디로 1억 원 이하면 돼. 요것도 해당이 많이 됩니다. 대출 한도도 더 늘려줬어요. 3억 6천만 원까지.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 2단계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활용이 되실 분들은 꽤 나와요. 이게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자, 요건 완화가 됐습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대출한도 3억 6천만 원. 자, 그대로 한번 공문 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1, 2금융권에서 취급받은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4억 원에서 6억 원 올랐고요. 부부 합산소득 1억 원으로 됐고요.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라고 했고요. 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 상품. 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자, 아파트 내가 삽니다. 우리 사회초년생들 잘 들으세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아파트를 사요. 근데 일단은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거야. 그럼 세 가지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자, 요게 세 개야. 근데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은 이거는 제외예요. 이거는 제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서 변동금리를 받았던 주담대들, 그거를 바꿔주는 거다 보니까 고정금리를 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정책 모기지로 받았던 이 자금은 제외된다라는 거. 자, 보세요. 금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3.8에서 4%.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소득 청년층이 3.7,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3.7부터 4% 사이죠.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렇게 되고요.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6억 원 늘렸다고 해서 기존에 접수받았던 4억 원 이하 이거 뭐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다 포함해서 기존 그대로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못했다 그러시면은. 자, 그런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주의할 점이 필요해요. 이걸 응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재테크 응용하셔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일단은 30년짜리로 보겠습니다. 30년짜리로 본다 그러면 일단 일반 같은 경우에는 4%예요. 4%, 그죠? 보금자리론 11월달 현재 금리가 30년짜리가 4.45%입니다.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아요, 사실. 이게 안심전환대출이. 그죠? 보세요. 4%면은 이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가 지금 6%야.
변동금리에서 더 높아지겠죠 이제? 6%야. 그럼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안심전환주 갈아타면. 근데 갈아타고 싶어도 예전에는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다 보니까 해당이 없었던 거예요.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면 사실 많이 해당이 없죠. 근데 이번에 6억 원까지 늘려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서울 수도권도 많이 포함될 주택가격 됩니다. 왜? 이번에 해당되는 이 안심전환 대출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파트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연립주택, 빌라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러면 6억 원까지 되면 커버가 가능한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이자 6%다. 갈아타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나는 변동금리였던 거예요. 기존에. 지금은 당장 이제 금리 상승기다 보니까 당장 더 높아질 것 같으니 일단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갈아탔어 일단. 그럼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언젠간 뭐 지금처럼 지금 뭐 고금리 계속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몇 년 후에는 정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로금리,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가 폈었죠. 우리나라도 0.5%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다시는 또 그런 기회가 오진 않겠죠. 사실 0.5까지 떨어질 다시 올까요? 기준금리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떨어지긴 떨어질 거야. 이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질 거야 언젠가는. 그러면은 나는 4%로 고정금리 받았는데 이거보다 나중간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금리가. 그러면 오히려 갈아타는 게 손해일 수도 있죠. 그럴 케이스가.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지. 또 금리 변동기로 본다 그러면 아마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언젠가는 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내가 고정금리 4% 받은 게 오히려 그때 가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 체크해야 될 거. 꼭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그때 가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나 이거 갈아탈 수 있는지 이거를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은 나에게 이건 유리해요. 이젠 6억 원 이하로 됐기 때문에 해당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 내가 금리가 상승기니까 갈아타는 게 일단은 유리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낮아졌을 때 오히려 이게 나에게 더 손해가 되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대환할 수 있는지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입장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입장은 대환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더 변동금리가 더 저렴하면 갈아타세요. 그거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꼭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갈아타기 전에 콜센터 쪽으로 문의를 꼭 해보십시오. 꼭 그거를 녹취 따놓으세요 일단. 녹취를 한번 받아놓으세요. 아니면 이게 저장해놔. 그때 가서 갈아탈 수 있는지. 그런 상품이 사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안심전환 대출에서 변동금리로 다시 한번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그 당시에 이제는 나와줘야 돼요. 일반 은행 가서 갈아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 번은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당연하게 대안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뭐 상환수수라든지 중도상환수수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체크해 주시고 대안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뭐 좋죠.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고금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단 갈아타고 대부분이 아마 30년 하실 겁니다. 갈아타고 그런 다음에 나중 가서 금리가 떨어지면 그게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래 걸린다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게 고점 찍고 피크아웃 찍고 내려온다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과거 때처럼 진짜 0.5% 막 1%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그래서 좀 시간 걸리겠죠. 이때 내려갈 때 되면 요럴 때 이런 시기가 언제 도래하느냐 꽤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는 금리의 피크아웃이죠. 아마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게 언제냐 이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FOMC 회의 얼마 전에 있었죠. 미국에 더 올린다고 합니다. 계속 시장의 예상을 깨고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럼 일단 이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잘 머리를 잘 쓰셔야 돼. 갈아타고 금리 내릴 때 다시 갈아타고. 2% 어딥니까? 안 그런가요? 주담대 만약에 3억 원에 2%가 어디예요? 큰 돈이죠,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원 대출 받고 있다 그러면. 자, 신청 일정 보겠습니다. 자, 7일부터 2주간 오부제 들어가요. 그쵸? 이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금융위도 주택금융공사도 요거는 좀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좀 들어오겠다. 그래서 오부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요, 4억 원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인기 없다. 야, 처음엔 3억 원부터 시작했다니까. 누가 신청합니까? 해당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그죠? 오히려 갈아타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데. 근데 6억 원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끌족,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하나의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영끌족한테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영끌족 계실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한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오부제 들어갑니다.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어. 그런데 그러면 21일 상황 보고 21일부터 할까?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써져 있죠? 11월 7일부터입니다. 18일까지 오부제예요. 21일부터는 오부제 없습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 원이 넘어가는 경우 조기 마감. 제가 봤을 때는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도를 더 높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쟤는 얘기했었어요. 인기 없을 거다. 이건 누가 4억 원이면 많이 대상이 없다.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으로 늘려주면 영끌족 많이 신청할 수 있겠다. 왜? 당장 난 급한 거지. 이자 내기가. 일단은 숨 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하실 분들은 이 오부제 했을 때 바로 신청하십시오. 왜? 조기 마감돼요. 목표 도달하면. 자, 연말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안이 가능하나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심전환 대출로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거죠. 자, 출생연도 신청일자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 16, 그러면 11월 7일과 14일. 출생연도 끝자리 27, 8일과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부제 미적용은 11월 21일부터 적용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겠고요. 자, 공사 또는 신청 접수죠. 공사 또는 6대 은행 통해 신청 접수. 이건 예전에 안심전환 대출했을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자기가 그 대출 받았던 거, 주담대 받았던 게 6대 은행이다. 그러면은 6대 은행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6대 은행이 아니야. 기타 은행이야. 이금융권이야.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사이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은행이 누구야? 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 또한 이 금융권은 누구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농협 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번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체크해야 될 부분, 요거 가볼까요? 주택가격 높아졌다는 거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도가 3억 6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 괜찮죠? 나쁘지 않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 통계인데요. 안심전환 대출이 그동안 누가 받았냐 이거죠. 누가 받았느냐 봤을 때 4억 원 이하일 때였습니다. 지금 6억 원까지 늘려준 거고 4억 원 이하까지의 기록을 봤더니 아파트 비중이 63%, 비아파트가 36%.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이 안심전환 대출을 아파트만 해당되는 줄 알아, 자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주담대를 받는데 아파트 살 때만 주담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죠, 실제. 아파트가 62건으로 다수적으로 월등히 높지만은 다세대도 되고요. 연립주택 사시는 분도 되고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도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담대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단 주의할 점 뭐라고요? 금리 인하기 때 다시 한번 대안대출이 가능한지 꼭 콜센터나 신청할 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라. 제가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내가 됩니다 하다가 밥이 안 돼 봐 그때 가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직접 콜센터 쪽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무작정 안심전환대출이 좋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기 땐 다시 한번 갈아타야죠. 또 더 싼 이자로, 그죠? 이게 가능한지를 꼭 스스로 꼭 물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갈아타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좋아요. 소득. 평균적으로 봤더니 그 4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까지의 그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봤더니 부부합산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 3,700만 원 정도 됐대요. 예. 5천만 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소득을 1억 원까지 늘려줬죠. 그럼 이제는 부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1억 원이신 분들까지 이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소득 때문에 잘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어차피 그 소득이 초과돼서. 근데 1억 원까지 늘려주면 제가 봤을 땐 해당하신 분들 꽤 되실걸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시고 이미 제가 425회 영상, 440회 영상, 452회 영상에서 이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심전환 대출이 뭐지? 라고 하신 분들 425회 영상.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서 여정하고 425회 이렇게 치시면 돼요. 440회 452회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때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 6억 원으로 늘려갈 것 같습니다. 제 소식통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정부가 6억 원까지, 왜냐면 그때 썰이 많았거든요. 5억 원까지 하느냐 6억 원까지 하느냐, 정치권에서는 9억 원까지 늘려주라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정보에 의하면 6억 원까지가 될 것 같다. 역시나 지금 6억 원이 됐죠. 그래서 해당되실 분도 꽤 나올 거고, 그러면 6억 원부터 6억 원 넘어가신 분들은 나도 갈아타고 싶은데, 자, 그런 분들은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이번에 나오는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 안심이에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그래서 이제는 약간 주택가격이 낮으신 분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늘려준 게 6억 원까지고, 그러면 6억 원 넘어가신 분들은 나도 갈아타고 싶은데, 그런 거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와요. 내년. 주금공에서 내년에 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내년에 기다리시면 돼요. 6억 원 넘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좀 안심전환대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이번에 6억 원까지 늘려주고 소득도 늘려주고 한도도 늘려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활용하시는 분들, 잘만 활용하면은 지금 영끌족 특히 이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영끌족, 여기 썼잖아요. 영끌족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럼 불만이 생기죠. 예. 왜 지금 영끌족 아파트 대출 받는 분만 도와주냐. 근데 정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주담대 받으신 분들 대출금리가 높아지죠. 변동금리 미친듯이 높아져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런 분들이 무너지면 금융권이 부실해집니다. 금융권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 예.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 세금 써서 왜 이런 거 도와주냐. 그럴 텐데 일단 정부의 생각은 이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영끌족이든 뭐든 간에 내가 주담대로 부담되신 분들은 활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뭐 여도 정보면은 뭐 정책을 뭐 평가하고 뭐 정치적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 구독자님들이 부자 되는 길, 이거 나온 거 뭐 나왔잖아요. 안심전환대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나에게 도움되냐 이거예요. 그 정보만 드립니다.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약 나온 거 어떡합니까? 나오면 활용해야죠. 응용해야죠. 써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다.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막 이런 거 그냥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중요한 거죠. 심리적 만족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도록 이런 거 아끼면 이자 3% 어딥니까? 이자 2%만 깎여도 어디예요? 큰 도움이죠 사실. 자, 그래서 활용해 보실 분들은 활용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님들, 그러니까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정보 다 드렸고요. 우리 구독하신 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으실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남아 계시고 구독자님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또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유튜브 이젠 여러분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적인 도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 한 푼이라도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이런 정보를 이제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한 기존에 있던 분들은 다 소상공인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또한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 일반 국민들, 청년들 또한 뭐 경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돈을 벌 수 있는지 재테크가 될 수 있는지 한 푼이라도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같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늘 역시나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최고. 그래서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도 오늘도 인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나 우리 같이 얘기를 인사를 해야 되겠죠. 말의 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